분명히 이 기출이 있었거든. 2023학년도 9편 기출이. 그런데 31번이 1년 반 뒤에 나온 문제야. 그래서 이거 2025학년도 6편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문제거든. 이 문제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12번이었나 그래. 근데 평가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는 이 기출 문제도 있겠다, 잘 풀겠지라고 생각했나 봐. 아니었어.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한번 봐봐. 31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는데 얘는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가 놓여져 있더라. 이렇게. 근데 얘를 봤더니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쓸 거냐, 얘는 2에 빼기 x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 있었겠지. 그런데 얘를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할게, 얘를 편의상 얘를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1이라고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저 y는 제로까지의 거리를 얘 h2라고 하자. 그럼 h1분의 h2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 그냥 4가 된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여기서 길이 b가 4가 된다라는 말은 요 두 근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니?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똑같이 뭘 알 수 있냐면 요 점에서 정근선까지 거리는 h3에서 요 점에서 정근선까지 거리는 h4 있지. 그럼 얘네들은 뭐랑 동일할 거냐? h3분의 h4의 비율과 동일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면 길이 b가 일정해. 근데 얘는 방향성을 뒤집어 준 것뿐이지 실제로는 두 근의 차이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두 근의 차이가 2만큼 난다라는 말은 정근선까지의 거리비가 2의 제곱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H1에 비해서 H2가 4배가 된다는 말은 H3에 비해서 H4가 4배여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아니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아니 역으로 가면 그러면 공비가 2배가 되는 건 동일하잖아. 이해돼? 마이너스 x승이다 라는 말은 방향을 뒤바꿔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지. 딱 요거 하나 넣은 건데,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y는 1-2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여기서 너희가 읽어야 될 건 뭐겠니? 정근선이 1이고 밑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거야. 항상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정근선을 안 떠올리는 건 말이 안 돼 얘들아. 얘 정근선은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문제에서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어딘가에 A란 점이 놓여져 있는데 얘랑 동일한 Y좌표를 가진 어떤 C란 점이 놓여져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봤더니 얘 어떤 식으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 내려고,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서 선을 내려 그었더니 얘가 D가 되는 거고, 얘가 선을 올려서 그어져 봤더니 이 점이 B가 되더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게 AB의 길이가 저 CD의 길이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럴 때 저 ABCD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잘 들어봐. 얘는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얘 y는 제로가 정근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밑이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밑이 2의 빼기 1승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하거든. 왜냐 2와 2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2와 2의 빼기 1승은 방향을 뒤집어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볼록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가 동일하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어떤 사다리꼴의 넓이, 평행 사다리꼴 이것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요 지수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a라고 잡을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x좌표를 여기를 x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시계의 연산이 너무하잖아 사실은. 잘 생각해봐. 여기 알파 집어넣고 얘 알파일 때 여기다 집어넣고 얘 베타라고 하면 베타일 때 여기다 집어넣고 얘 베타라고 하면 베타일 때 여기다 집어넣고 그 식 몇 개가 나오니? 4개를 가지고 적당하게 나눠서 그 식을 연산하다 보면 뭐 어때 뭐 방정식 4개밖에 더 있나? 뭐 4개 정도야 우리가 일상다반사잖아.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주어진 성질을 이용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두 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해석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거리를 a라고 치면 말이야 여기서부터 y는 제로까지의 거리는 뭐가 될까? 당연히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l이었기 때문에 2의 l승배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얘가 a야. 두 근의 차이가 l이야. 그럼 여기서 저 y좌표의 비율은 뭐가 될까? 당연히 2의 l승을 곱해져 버린 저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B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서 A 하나 빼라고. 여기서 자신의 길이를 빼줘야 돼.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거거든. 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잘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바로 델타 Y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델타 Y를 말하려면 자기 자신을 빼야 돼. 그래야지만 델타 Y 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델타 X가 주어져 있고 델타 Y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델타 X 거듭제곱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빼야 돼. 그게 바로 델타 Y의 또 다른 말일 뿐이야.
얘가 델타 y라고. 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y좌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뭘 가지고? x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요 함수를 한번 집중해봐. 그러면 정근선이 어디냐면 y는 1이라고 하는 게 정근선이었거든. 그럼 이번에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하자고. 이쪽으로. 요 길이를 b라고 잡아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 찍은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b에다가 2의 L승을 곱하면 돼. 그럼 얘도 역시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 델타 y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델타 y는 당연히 뭐에다가 b에다가 2의 L승을 곱한 거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빼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바로 델타 y가 되겠지. 왜 저 표현이 고정돼서 계속 나오는지 느낌이 오지? 델타 x와 델타 y에 관한 지수함수 버전이라고. 그럼 2의 L승 마이너스 1을 왜 곱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나와 있었더니 뭐랬니? 이것의 2배가 저기서 말한 AB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얘 나눠지고 나면 A의 값이 B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A랑 B랑 더하면 두 정근선까지의 거리니까 높이 차이가 얼마니? 1이지. 얘가 B가 돼버리면 얘도 B였거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1인데 A가 B의 2배가 된대. 그럼 A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B는 3분의 1이 돼주면 되지. 그래서 요점의 Y좌표가 얼마냐? 얘가 3분의 2란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이런 길이를 이용한다는 게 저게 만사 형통을 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저 길이를 가지고 최대한의 변수 연산을 줄이겠다는 뜻이야. 그러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그럼 그 점의 y좌표가 3분의 2란 뜻이네. 그러면 요점에 우리가 y좌표를 우리가 찾아내 버리면 그럼 얘를 계산해 봤더니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럼 얘는 3분의 1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2의 알파 거듭제곱은 얘 3이 되겠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잡는 순간에 이 점의 y좌표가 3이어야 되거든. 왜? 얘는 2의 알파승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 알파승이 얘를 통해서 3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얘네 둘의 높이 차이는 얼마니? 3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7. 얘는 그거의 절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야? 6분의 7. 그래서 윗변은 6분의 7, 아랫변은 3분의 7. 뭐만 알아내면 되니? 저 높이인 L의 값만 알아내면 사다리꼴 넓이 끝났지. 그럼 L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되냐면 A가 3분의 2였거든. 3분의 2에다가 2의 L승을 곱해줘 봤더니 그게 3이 되더라 이 말이었어. 그럼 2의 L승을 구해줘 버리면 얘는 2분의 9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럼 두 근의 x좌표의 차이는 여기서 밑이 2가 되는 로그를 씌워져 버리면 로그 2의 9 마이너스 1이 된다고.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이 방법 말고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아까 말했던 그럼 알파 베타 가지고 4개씩이 다 나오겠지? 그걸 적절하게 짝을 지어서 연산하면 돼. 근데 연산할 때 어떤 마인드냐? 나누겠다는 마인드여야 돼. 왜? 나눠야지만 두 근의 차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파 베타 가지고 착 정리하게 되면 역시 나와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왜 그러냐. 그냥 얘와 얘의 공통점이 y좌표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 y좌표를 t라고 잡자. 그럼 여기서 y좌표를 t라고 잡아버리면 x좌표는 당연히 로그 2의 t가 되겠지. 얘 t라고 잡으면 x좌표가 당연히 t에 관해서 정리가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t에 관해서로 다 정리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방법이 최악이야. 아니 알파 베타가 더 최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더 험한데 왜 y좌표를 t라고 잡는 게 제일 최악입니까? 어떻게 함수를 해석하는데 y좌표 가지고 함수를 해석하냐. 그 말은 저는 역함수에 능통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천재란 뜻이야. 또는 바보거나. 대부분은 바보더라. 근데 여기서 왜 그 방법을 내가 싫어하냐?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거든? 근데 함수를 대하는 태도가 망가지잖아. 함수는 x 가지고 y좌표를 설명하는 게 함수야. y좌표 가지고 x를 설명하는 걸 역함수라고 해 얘들아. 역함수를 다른 말로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역함수를 가지고 다루겠다는 말은 저는 어떤 식이 나오든 간에 근의 공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그렇게 출제할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y좌표 설정하는 게 더 낫거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연산하는 것과 y좌표를 t라고 연산하는 거에 난이도는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문제를 다 통용할 수 있는 문제 풀이법으로 접근해줘야지. 그거는 좌표 연산한다라고 하는 막노동을 말하는 거고 일단은 평가원이 저 문제를 냈고 이 문제를 또 연달아 냈기 때문에 저 길이와 차이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별의별 풀이가 다 나왔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재작년에 나왔던 거보다 무슨 점대칭부터 시작해서 y좌표를 도입하는 것부터 차라리 x좌표를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했어. 그건 괜찮다. 왜? 그거는 그냥 모든 수학을 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니까. y좌표를 뭐지? 갑자기 점대칭은 뭐지? 스님이 항상 말하는 길거리에 가는데 물구나무 서서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의